가성그룹의 저택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라면을 먹고 싶다며 영란에게 지시를 했죠. 하지만 그가 방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가 회장의 방에서는 한 방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후 변호사인 이동과 구급대가 도착하고 머리에 피를 흘리던 가 회장은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린 판단은 가성호 회장 사망이었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병세 악화를 비관한 가 회장이 스스로 살자를 선택해 숨졌다. 하지만 시청자들 일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는 직접 회의실에 나와 직원들에게 강한 어조로 업무 지시를 내렸죠. 목소리는 또렷했고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는 강 회장이 며칠 만에 살자를 선택했다니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죠. 사실 가 회장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병원 기록상 그는 몰핀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죠. 하지만 정작 그의 가족도 직원도 그의 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눈빛도 걸음도 평소 그대로였으니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말기암 환자라면 누가 봐도 쇠약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 회장은 언제나 완벽한 옷차림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갑자기 죽었다고요? 그때부터 하나의 의문이 생겼죠. 그의 죽음 진짜였을까? 어쩌면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계획된 사망, 즉 완벽한 위장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비서 이돈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응급차를 부르는 타이밍, 사망진단서를 써줄 의사 그리고 언론 보도 타이밍까지 세밀하게 계산했죠. 그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연극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가선영을 속여 완벽하게 복수하기 위해서이죠. 그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을 죽인 가선영에 대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가 회장은 자신의 복수에 한 여자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녀의 이름은 영란, 이후 그가 만들어준 새 이름이 부셈이었죠. 그녀는 평범한 경호원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강단 있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 회장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대신 복수해줘. 가선영 남매를 무너뜨리면 가성그룹을 전부 내게 줄 것이다라고 제안했죠. 그 순간 영란은 얼어붙었습니다. 복수요? 제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죠. 자신에게 살인을 대신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직 증오와 계산만이 남아있었죠. 가 회장은 영란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 살았는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영란은 어릴 때 생리대를 훔쳤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사기와 도박에 빠져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에게 가 회장은 달콤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넌 내 복수를 완성하고 이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갑작스런 제안에 영란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자 어머니에게 또다시 돈을 보내라는 전화가 걸려왔죠. 그 한마디에 영란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그녀는 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제안엔 또 다른 끔찍한 조건이 숨어 있었죠. 만약 복수를 실패하면 자신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잠시 멍해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셈이라는 새 이름으로 복수극의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은신처는 무창마을, 가 회장이 직접 선택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이 부셈이를 위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는 걸 시청자들은 곧 알게 될 텐데요. 무창마을은 이돈의 사촌인 이원 유치원 원장 이미선과 전동민이 거주하는 곳이죠. 왜 그들에게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 장소를 선택한 건 가선영이 죽인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 회장 딸은 아버지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가 회장이 불쌍히 여겨 자신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딸이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외국으로 혼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선영이 눈에 가시 같았던 딸을 죽이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물론 가 회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가선영에게 죄를 묻는 건 쉽지 않았죠. 가선영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가선영은 어릴 적부터 엄마를 죽인 사람은 가 회장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가 회장은 원래 가선영 어머니의 재혼 상대였는데요. 그런데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말을 믿기 시작했죠. 가 회장이 엄마를 죽이고 그 재산을 가로챘다고요. 그 분노는 오랜 세월 쌓였고 결국 가 회장의 친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의 피가 섞인 존재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남아선 안 돼. 그리고 자신들이 엄마 유산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 회장에게 친딸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선영이 그 딸을 죽인 이유였습니다. 가 회장은 그 사건 이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오로지 복수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란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자신 대신 가선영 남매를 무너뜨려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왜 하필 부셈이었는가입니다. 그녀는 착하지만 그 착함이 언제나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가 회장은 그 점을 정확히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가 부세미를 숨겨둔 무창마을,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가선영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돈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부세미를 찾아오게 만들라고 말이죠. 그때 가선영의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 회장은 마을의 전동민 이미선을 이용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들은 훗날 진실을 증언할 증인이 될 사람들이었죠. 결국 가 회장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으며 지금도 이돈을 통해 부세미와 가선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선영을 움직이게 할 모든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시작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가 회장과 가선영이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사랑했던 가족을 잃었고 그 복수를 위해 타인을 이용했습니다. 가선영은 가 회장을 증오했고 가 회장은 가선영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세미는 또 한 번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청자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악인은 누구일까요? 가 회장일까요? 아니면 가선영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착한 척하며 복수에 가담한 부세미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종회에서 반전을 선보이며 가 회장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 회장이 놓은 덫에 걸린 가선영은 경악하겠죠. 그렇다면 부세미는 어떻게 될까요? 가 회장이 죽었어야 가선그룹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살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요. 하지만 가 회장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은 불쌍하게 자란 딸을 생각하며 부세미를 자신의 양녀로 입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 회장 약속대로 가선그룹은 유일한 자식인 부세미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부세미한테 이렇게 말할 텐데요. 부세미, 넌 내 딸을 대신해 내 복수를 완성했어. 내가 약속한 대로 가선그룹을 너한테 물려줄 것이다. 대신 내 딸이 되어라라고 말이죠. 또 다른 갑작스런 제안에 부세미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지만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